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공공인재학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4월 위기설 이후에 다시 또 8월 위기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8월 위기설, 과연 이 실체가 무엇인지 우선 좀 정리해 주시고, 이 위기설이 잦아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제가 볼 때 문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ICBM입니다. 예. 지난달 7월에 북한이 ICBM을 2번이나 발사 실험을 했거든요. 네. 그 첫 번째는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공교롭게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사 사실 이외에도 미국이 심정적으로 상당히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월 29일에는 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는 ICBM을 발사했고요. 네. 그래서 한 달 새 2번이나 발사한 건데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무기 자체보다도 ICBM을 더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이 있어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쪽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북한이 원하는 미국을 움직인다는 거는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를 하거나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거겠죠. 네. 어쨌든 북한이 점점 진전되는 ICBM 능력을 보임에 따라서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중동에서 일어났다면 미국은 아마 벌써 외과적 타격이라든가 군사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근데 한반도는 사막과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중동하고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한반도 가까운 주변에 일단 서울, 부산, 도쿄, 오사카, 북경, 상해 이렇게 지구촌 인류 문명에 매우 중요한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원전도 한국, 중국, 일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ICBM을 안전적으로 실전 배치하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여기에 8월 21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시작될 텐데 그래서 이 연합훈련은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더 실전을 방불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거의 북한은 대응 차원에서라도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네. 작년 같은 훈련 기간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SLBM이라는 것을 동해에서 발사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8월 위기설을 자꾸 회자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거기다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이제 미군 태평양 군사 전략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이 괌에 대해서 포위 공격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더욱더 긴장감이 그렇죠. 고조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이제 괌을 공격한다는 거는 꼭 이제 미국을 직접 공격한다는 거와 거의 그렇죠. 비슷한 의미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전쟁을 거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2차 대전 때도 미국이 이제 참전을 머뭇거리다가 결정적으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후에 참전을 그렇죠.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이제 괌에 대한 발사하겠다 이런 협박이 참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데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은 일단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괌에 대한 공격은 옛날에 미군 해군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직접 공격한 진주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심지어 미사일 4기를 광 영해 밖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직접 미국을 공격한 게 아니니까 미국이 이제 반격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는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좀 웃긴 거에 좀 회의적입니다. 이건 북한 입장에서 그런 거지. 그것을 미국이 영해 밖에 떨어졌으니까 우리를 위협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할까요? 똑같이 미국을 직접 공격한 거라고 인식을 할 거고 오히려 그렇게 그것을 북한이 계획대로 실시를 하면 미국이 군사 행사를 할 명분을 오히려 제공하는 격이 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중국도 더 이상 어떤 입장을 취하지 못할 만큼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협박이나 어떤 긴장 고도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이걸 행하겠는가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또 KBS 9시 뉴스 괌 지사 인터뷰한 거 보니까 비슷한 말씀 하더라고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상 보면 어떤 국가든지 미국을 먼저
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군사력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일본의 진주만이 공격이 유일한 네. 건데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생각이 각별한 거고요. 전부 다 미국이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까 봐 염려하는 것이지 북한 절대로 미국하고 전쟁하려고 핵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을 한반도에서 손 떼게 하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도 관지도 되게 웃으면서 태연하게 인터뷰를 하시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뭐 별로 걱정하지 않는 듯 되게 태연하게 관광하는 모습 어제 이제 나왔는데, 일단 교수님께서도 일단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뭐 8월 위기설도 그냥 4월 위기설처럼 그냥 지나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늘 전쟁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만 그게 정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고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한 그런 능력과 배심이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없는 네.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한이 그런 행동을 취할 거라는 걸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8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긴장의 고비일 겁니다. 4월 위기, 8월 위기가 있는데 나중에 또 위기라기보다는 이게 어쩌면 미국과 북한 간의 마지막 기싸움이 되고 이 이후에는 대타협의 결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문제는 그때 한국이 국익에 침해받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게 참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지혜롭게 잘 처신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처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처방의 모양이 좀 달라지고 아닌,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당히 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현 정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또 미국과 협력하면서 최대한 국익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선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다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하고 북한은 긴장이 최고조로 긴장이 된 연후에 반드시 타협을 할 겁니다. 이것은 네. 트럼프 스타일도 그렇고요. 네. 싸우자고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기 위해서 긴장을 고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라. 주한민국도 떠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떠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미국 영토에 보낼 수 있는 ICBM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핵과 ICBM을 확실하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 네. 그 능력을 가지고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 김정은이나 트럼프나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미국과 북한이 타협하는 것은 뭐 정해놓은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의 입장이거든요. 여기서 네. 우리가 너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본다면 네. 미국의 의중에 너무 반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북한과 타협할 때 우리의 입장을 미국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과 상당히 이렇게 좀 지혜롭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한국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거라는 것은 만무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바가 염려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신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미국에게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네.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도발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제사회에 협력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게 보이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미국이 우리는 북한이 전부 다이지만 네.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빌미로 해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에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에게 역할을 해달라. 니네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중국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보복이라든가 경제 제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을 미국이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 문제 이외에 미국과 중국의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네. 최근에 인도와 중국이 상당히 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인도 뒤에 미국이 바로 버티고 서 있다고 네. 보는 것이 상식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미국과 것처럼 중국 사이를 네.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할 겁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찰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